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2390선에서 등락하다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한숨 푹 쉬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IT주가 약세를 보이자 코스닥 IT 장비 또 부품 쪽으로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해 660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 장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요.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종목에 대한 정보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듣기로 하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짚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 지난 시간에 주셨던 추천주들 수익률 현황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속 홀딩하고 계신 종목들 애경유한은 벌써 18%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5월 17일에 주셨던 GS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LG전자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예, 지난 6월 8일에 주셨던 호성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1차 목표가 달성된 종목 두 종목이죠. 모토니카 덴티움 역시 지금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신 한진칼 또 LG 이노텍도 눈에 보이네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6월 30일에 주셨던 세아베스텔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3%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틀 만에 7%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요. 또 어제 주셨던 현대 HCN 역시 신규 편입이 됐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점검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5월 22일 추천드린 종목, 애경유화, 종목코드 161000. 자, 이 종목은 6월 14일 1차 목표가가 도달하였고요. 자, 물량은 80%에서 90%, 물량 청산 후 10%에서 20%만 보유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한 18% 정도 수익 중에 있고요. 애경유화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본저리 잡고 홀딩하는 전략을 필요로 하시고요. 자, 사상 최대 실적 갱신 전망에 지속 상승되는 종목입니다. 혹시나 애경유화 갖고 있는 분들은 2차 목표가 제시됐들은 17,000원까지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월 29일 날 추천드린 종목 세아베스텔 종목코드 00143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7%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너무 고점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요. 고점은 어떤 개인들도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 주요 완성차 고객사의 파업 기저효과가 하반기 출하량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동 대비 140%나 증가하고 있고요. 자,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목표가 도달 시 끝까지 갖고 가신 다음에 80%에서 90%만 물량을 축소 후 나머지는 지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애경유아와 세아베스트일 다시 한번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세아베스트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급등세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축하드릴게요. 자, 이제 해외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팁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예, 지금 제가 거의 이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든 안 좋든 저는 코스피는 지속 상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살아있고요.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 끝까지 본전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매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항생지수도 오늘 횡보상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횡보상방 항생지수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자 25,704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혹시나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5,704가 깨지면 25,653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는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해선 마지막 결승전 때 풀배팅 매수로 봤습니다. 지금 거의 200틱이 올라갔습니다. 국제유가 매매하고 싶은 분들, 자, 국제유가 상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6.66이 지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가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6.66이 깨지면 45.98 부근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걸어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 상방입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도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자 1223.8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로 보시고요. 하방. 자, 금을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23.8이 돌파됐을 때 1226.9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 하방입니다. 자, 다음 유로에펙스입니다. 유로에펙스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4210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방 매도로 보시고요. 혹시나 유로에펙스를 매매하고 싶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1.14210이 돌파됐을 때 1.1437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하방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하방입니다. 자, 2426.75가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나 S&P를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426.75가 돌파가 됐을 때 2428.25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팁 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코스피 방향 봐주시고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제가 말씀드린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눌림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눌림 중에는 약 하방이 될 수 있고 약 횡보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다. 개별 종목 매매하신 분들은 끝까지 또한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횡보 상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2389.89가 지지가 됐을 때 지속 상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나 매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코스피가 2389.89가 깨지면 2384.41 부근에서 개별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선물 옵션을 매매하실 분들은 오늘은 312.50이 지지가 되면 상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수. 그러나 보수적으로 선물 옵션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312.50이 깨지는 것을 보고 311.75 부근에서 매수로 보수적으로 해도 늦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아직까지 콜 옵션 매수는 살아있고요. 풋 옵션 매도로 대응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지수에 맞춰서 대표 필살 종목 오늘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종목코드 001230. 자, 이 종목은 국내 최초 후판 사업에 진출하면서 판재료 및 공형
강요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및 국내의 소형 선박 조선소 개발로 수요층을 확대 중에 있고요. 최근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4,000원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식과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손실은 당연한 겁니다. 손절은 당연한 겁니다. 손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100% 청산하고 매매를 해주신다면 또한 목표가가 도달할 때는 100% 청산하지 말고 물량을 축소하면서 끝까지 갖고 가신다면 누적으로 90%, 99% 수익 날 자신이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을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은 출발 증시와드 2부의 첫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SEO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또 하나금융투자에서 류혜진 FA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저희 출발 증시와드 2부 시간 함께 할 거고요. 전일장에 이슈가 됐던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종목은 바로 KT입니다. KT 어제 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급등세를 보였고 통신 3주가 모두 강세를 보였었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통신주 중에 한 종목은 류혜진 팀장님의 포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동현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통신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박스권을 이제 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통신주가 지금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뭐 통신요금 인하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을 안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기대감이 통신주를 52주 신고가로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는 4차 일단 통신주 자체가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가지고 기본적인 핏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고 고정비를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그런 면들이 현재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현재 KT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실질하게 발생하게 되면 통신주들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신주에 대한 의견은 류혜진 팀장님께도 잠시 뒤에 또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세아 베스티를 볼 텐데요. 어제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철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중심에 또 세아 베스틸이 있었지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굿이시고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FTA 재협상의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강주들이 좀 일제히 강세에 있는 상태인데요. 뭐 사실 이제 이미 높은 관세로 이제 일부 품목의 수출길은 막혀 있는 상태이고 또 재협상 관련해서 구체적인 또 일정 같은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좀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지금 중국의 철강사업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요 이제 철강주들 제가 뭐 그 추천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 연일 이제 신고가 경신 중에 있고 사실 뭐 2분기에 지금 주요 원재료의 그 스크랩 가격이 그 철강사업 가격 하락으로 이제 하향돼 있는 그런 게 안정화가 되어 있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드 좀 개선세가 연말까지는 좀 지속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아 베스틸 역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ING 생명입니다. 어제 5%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매수의 상장 이후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이번에도 역시 의견이 일치했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은행주나 이런 금융주들이 굉장히 지금 화랑세를 펼치고 있죠. 역시 보험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와 동일하게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 일단은 마진율 확보에 대해서 우선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험주뿐만이 아니고 은행주가 증권주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NG 생명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생명보험사들보다 좀 건전한 부채 준비금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RBC 비율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시에 보험에 투자해 놓은 투자자들이 전부의 돈을 일시에 찾아도 300%나는 자금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생명보험사들보다는 재무적인 안정성을 많이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 역시 5% 혹은 6%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만 있어도 우선은 배당률도 나오고, 그리고 향후에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색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부터 계속적인 바이를 받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ING 생명 역시 두 분 모두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고요. 다음 종목 동국제강 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최근에 추천하시는 전문가들 참 많으신데요. 동국제강이 어제 7.5%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철강 금속주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동국제강 역시 상승을 한 거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역시 굿이세요. 류혜진 팀장님. 네, 세아베스틸에 더불어서 이제 철강 업종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제협상에 대한 이슈보다, 제협상에 대한 무역 장벽에 대한 우려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철강 시황이 좀 긍정적인 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철근이나 철광석 같은 이제 중국 상품 선물이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서 철강 업체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지난달부터 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이라든지 포스코의 또 연결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지금 중국의 철강 구조 조정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8월 상수기 철강 수요 증가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7월 4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과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IT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무료 문자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늘도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5% 어제 강세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하락세고요. 16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에 잠정 실적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찰실한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볼까요? 최근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장에서도 포스코는 3%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0.3%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이제 30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네요. 어제랑은 다른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도 1.5% 약세입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KB금융이 1%, 신한지주가 0.6%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수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06%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393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 상황으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강세 출발이 됐는데요. 0.24% 오른 662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까요? 1위 셀트리온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카카오, 메디톡스, 또 CJ E&M, 노에는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달 중순쯤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이 돼서 상장이 될 텐데 시가총액은 50위권 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1%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SK 머티리얼즈는 0.3% 정도 빠지면서 출발을 한 반면에 오늘 휴젤이 강세입니다. 2% 오른 54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심주 10가지 종목씩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5일에 추천주입니다. 송동현 하면 네오팜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살펴보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5월 16일에 추천하셨던 종목이고요. 지금 26%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분께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오팜. 네. 일단 네오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드렸었고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국내 일단 성장 부분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이제 나올 건데, 일단은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아토팜, 리얼베리어, 제로이드가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일단 예상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주가가 좋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또 이제 화장품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의 문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 같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액이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국의 영유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아토팜 같은 경우도 이제 영유아 시장에 맞는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반응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네오팜의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팜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께 LG 디스플레이 듣겠습니다. 네.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대형 OLED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OLED 관련해서 이제 선행 투자에 대한 성공이라든지 독점적인 지위라든지 그리고 실적 개선 같은 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또 패널 가격도 좀 예상보다 좀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도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목표가가 얼마셨죠, 팀장님? 제가 그때 45,000원 추천을 드렸는데 그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45,000원까지는 일단 첫 번째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 37,000원 선이고요. 목표가 45,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경영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네오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팜을 이번까지만 말하고 일단 포트에서 일단 제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네, 이제 일단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저평가돼 있고 좀 더 향상 여력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상승, 내년까지도 상승이 일단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제품의 어떤 성장 폭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토팜 리얼베리어는 중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살펴봐야 될 점이고, 제로이드 같은 부분도 국내의 실손보험 청구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에 대한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올해와 내년의 실적 전망 개선, 이 부분이 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오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SK를 보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을 보니까
마이너스 0.3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30만 원 미만대에서는 계속적인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K의 어떤 이제 주가를 보시면, 종목을 보시면 사업의 어떤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사업적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하이닉스라는 성장성, 그리고 뭐 SK 바이오랜드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바이오 화장품을 포트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같은 정유주, 그 다음 통신주 같은 안정성, 실적 배당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안정성적인 매력도 있고, 또 SK ENS, SK 가스 등 지금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 소재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의 어떤 정책과 부합되는 모든 그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지금 현실에 맞는 회사라고 일단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좀 강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가 26만 5천 원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는 한 32만 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역시 SK 종목인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위치가 현재 이제 주식에서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유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으로 이제 내려앉으면서 관련된 주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42달러였다가 44달러까지 복귀를 한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가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일단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유 화학주의 어떤 마진 개선 기대감이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의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순이익만 한 36%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역시 또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또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체 시가 배당률이 6%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고배당 주식이기 때문에 안정성 있고, 그리고 적합한 위치에 있는 그런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KMW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규로 들고 온 종목인데요. KMW는 이제 앞서서 통신주, 아까 KT랑 뭐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됐는데, 역시 5G 관련된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G 네트워크 관련 정책 최대 수혜주라고 일단 꼽히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나올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스프린트 통신회사로 본격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가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내년에 본격 실적, 매출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블랙홀 필터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일본향 매출에서 30% 이상이 또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재무적인 구조면에서는 LED 사업부가 이제 적자였는데 이 부분의 사업 규모를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연구 개발비를 절감하면서 코스트를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좋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내년도까지 보신다면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내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이번 장 이제 1.18 정도로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주가가 일봉상 실적 분석으로도 거의 이제 단기 저점의 바닥에 위치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IT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어떤 IT 주식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고평가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은 IT주는 7월 내내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끝이 아닐 것이다. 내년까지 더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영호 DSP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리면 OLED 검사 장비 국내 1위 업체이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2분기, 3분기 수주가 많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토니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5번째죠. 6번째부터는 다음에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영우 DSP까지. 예, 지금 네오판부터 영우 DSP까지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나머지 5가지 종목 보겠고요. 이번에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이신 lu예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먼저 볼게요. 네,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K텔레콤인데요. 이거는 지금 앞서서 이제 KT 신고가 찍었었는데 지금 요금 인하에 대한 우려는 이제 뭐 서서히 낮아지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적 흐름을 바꿀 만한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요금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응할 카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런 높은 수익성이나 배당 정책 때문에 국내의 통신주를 좀 선호하고 있는 상태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호전이라든지 SK플래닛 매각이라든지 뭐 다가올 호재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선취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 지금 저평가된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 대비해서 실적과 이제 포함해서 외국인의 기관의 투자 행태를 보면은 사실 이거는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한번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런 실적 기반으로 계속 좀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지금 목표 주가 30만 원. 네, 매수하는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테스인데요. 테스는 이제 3D 랜드의 핵심 ACL 즉 증착 장비의 주력 제품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3D 랜드의 업황 호조로 지금 2분기에도 양호하게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마진 개선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 사실 지금 박스권에서 좀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 이제 전방 업황의 호조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대형 수준 뉴스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실적 기대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비주인데 사실 장비주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의 모멘텀보다는 미래 실적 기대치를 좀 제공하는 수주의 소식 흐름에 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투자 발표 소식은 좀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연말로 가면서 사실 추가적인 대형 설비 투자의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는 롯데케미칼인데요. 이거는 지금 유가와 지금 납사에 대한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고가 원재료 효과가 분기 실적의 좀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지만 지금 지난달부터 주요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는 좀 확대되고 있고 납사 가격의 하향이 지금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고 평가의 손실은 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좀 전분기보다는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에 있고 뭐 에틸렌의 업사이클이라든지 뭐 비에틸렌 체인 마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실적 같은 경우도 괜찮게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확대로 다시 좀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충분히 낮아진 주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PBR은 낮은 수준에 있고요. 타이탄의 IPO의 이후에 또 부각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불어서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부진할 수 있지만 이것도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져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좀 목표 주가 45만 원 정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대한항공인데요. 제가 계속 LCC에 대한 제주항공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상반기에는 이제 사드 배치의 여파로 LCC의 성장이 좀 많이 두드려졌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여객과 이제 화물 성수기로 실적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여객에 대한 경쟁 심화의 우려에서도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강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객 호조와 화물 매출에 대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유가 부담은 좀 늘었지만 여객과 화물의 호조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공화물은 이제 4분기부터 IT 호황에 맞춰서 좀 빠르게 실적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형기의 교체 사이클은 한번 끝났지만 미주 노선에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의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미래에셋테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우증권의 높은 이익 모멘텀에 그 플러스 돼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그 이익 안정성이 가미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두 회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합쳐지고 나서 이제 압도적인 자본 규모로 그 초대형 IB의 우월적인 좀 지위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퇴직연금이 강한 그 증권사였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든지 또 글로벌 자산관리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이제 그 퇴직연금의 시장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희망적으로 보시고 좀 장기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 그 종목이고요. 이것도 지금 미래에셋대우랑 지금 네이버가 지금 각각 5,000억 원씩 그 교차 지분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와 대형 IT 간의 그 대규모 지분 제휴라는 걸 보시면 좀 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좀 그 스타트업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핫한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이 포트에 있었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 수익률 저희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846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97,50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전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어요. 저희 송동현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카카오 제가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카카오도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현재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추세를 봤는데 좀 약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7월 들어서 제 예상은 이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다면 7월 중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좀 조정이 예상된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현금을 대응할 여력이 계신다면 이평선에 닿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94,000원 부근에서 1차, 한 88,000원에서 2차, 그리고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역이 85,000원 부근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깨진다면은 손절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하지만 제 예상은 그 이전에 반등이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면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고, 다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할 수 없다, 만약에 갈아타고 싶으시다면 지금 시점에서 손실이 적으시다면 손절을 하시고. 수익권이신데요? 97,500원. 지금 이제 수익권이시면 좀 더 좋은 이제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고 좀 저평가된 구역으로 조금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카카오 저희 지금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350 하나님께서 로스웰을 문의하셨습니다. 로스웰을 3,300원에 30% 들고 계시는데요. 대응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로스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자동차 정책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그 전장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올해 초에 그 중국 그 전기차 부품 그 생산을 하는 뭐 신에너지 사업부 같은 경우 지금 그 공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그 이슈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3,300원에 사셨으면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가 한 3,300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로스웰 지금 1분기에는 사실 그 중국 정부의 전기차 그 보조금 정책이 좀 변경되면서 사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이제 뭐 2분기에 이제 그 납품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3,300원 정도 되시면은 다른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매수가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로스웰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전자결제 업체예요. 이게 NHN 한국사이버결제고요.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전자결제 전문업체고 뭐 온라인 전자결제 대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피지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VAN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휴대폰 결제라든지 스마트폰 결제 인증 사업, 그다음에 오픈마켓, 대형마켓, 콘텐츠 업체 등 이제 대형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종합적으로 전자결제 전문업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1분기에 전자결제 업체들이 우리의 관심권 밖에 있었지만 생각보다 실적들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지금 기대가 되는데 왜 1분기에 이렇게 잘 나왔냐. 일단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휴대폰 결제 시장의 성장이 주요했고요. 다양한 어떤 이 온라인몰 쪽에서 결제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모바일 결제 업체들, 사이버 결제 업체들이, 전자결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페이팔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쪽의 회사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권 밖에 있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좀 기울일 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산분리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이게 지금 은산분리 완화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나오면서부터 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즉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에 대한 소유 제한, 이 부분의 완화론이 지금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좀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어떤 우려감으로 부각됐던 부분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자결제 업체들이 다시 한번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 눈을 돌리거나 또는 이 전자지불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컨버전스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결제 업체도 우리가 좀 다시 볼 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뭐 현재가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자결제 전문 업체들은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평가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주가가 일단 실적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많이 못 움직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6번째부터 10번째 종목 공개가 돼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6번째 이제 토니모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이제 화장품주를 좀 빨리 가지고 온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전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고, 7월에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단 사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화장품주가 자신의 어떤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눌려있는 그런 국면이 많거든요. 제 기본적인 모토는 일단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수 단가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투자자 면에서는 안정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좀 화장품주가 다소 답답하게 일단 흘러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마도 반응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가 2분기 어떤 실적에 지금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고 일단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 대비로 봤을 때 저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토니모리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7번째는 NGS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이제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까지 올랐습니다. 장중에 4%까지 올랐고, 자율주행이 역시 옛날에 전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역시 1년 전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메가 트렌드인 건 알지만 막연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엔지스 테크놀로지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뭐 계속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일단은 3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좋게 나올 수 없다라고 일단은 이제 주담과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현재 주가가 거의 단기 바닥권이라고 일단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신다면 엔지스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수익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종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인포뱅크인데요. 인포뱅크는 또 역시 지금 자율주행 종목 자체들이 주가가 현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포뱅크는 이제 문자 관련된 결제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프로듀스 101 같은 프로그램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거기에 문자 투표 같은 거 하죠. 그런 것들을 인포뱅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기대를 받는 점은 바로 자율주행 프로그램입니다. 자율주행 차에 공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이 괜찮다고 일단 알려져 있고, 아직 매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율주행에 대한 프로그램도 기대를 받을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인포뱅크가 인포뱅크는 주로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사업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겨울에 주로 이제 TV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문자 결제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도면 매수하셔서 좀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제가 일단 요 추천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관점도 역시 화장품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네. 마스크팩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응이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뭐 따이공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이게 보따리 장소라고 하죠. 따이공을 중국에서 보따리 들고 가서 이제 판매를 하고 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도 오프라인 유통망이 다 갖춰져 있고, 온라인 유통망도 물론 그 온 오프라인 시장 유통망이 다 갖추어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팩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매진이 될 정도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향후에 또 실적 대비로 계산했을 때 퍼가 약 7배 정도로, 다른 화장품이 한 20배 정도 받고 있다 보시면 제이준 코스메틱은 약 7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장품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시면 좋겠고, 화장품도 역시 정상회담 이후,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번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현대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보틱스도 역시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도 지주회사 쪽입니다. 지주회사인데 역시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또 수주량이 또 전 세계 1위로 올라왔다고 하죠. 조선에 대한 어떤 향후의 매출이라든지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지분, 그리고 현대 올뱅크 지분도 가지고 있죠. 현대 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대 올뱅크라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 말 그대로 로봇 사업부에 대한 향후 성장성, 그런 이제 기대감과 그리고 정부의 지주회사에 대한 개편 기대감이 모두 다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추천드린 가격이 한 36만원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때 추천했거든요. 37만원 정도 추천했는데, 현재 40만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에 한 주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80만원까지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한 50만원 정도까지 보고, 1차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대 로보틱스는 지금 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목표 주가를 80만 원 선까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송동현 팀장님의 자신 있는 종목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장중에 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오늘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좀 대형주 중에서 좀 소개 좀 시켜드리는 네. 그런 나왔는데요. LG화학을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강화의 수혜주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얘기하면 ESG 전지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에 좀 반응하기 좀 시작했다는 부분. 두 번째는 2차 전지 부분을 통해서 모멘텀 확대가 좀 가능한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전기차용 전지 판매와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량 증가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2분기 영업이익으로 좀 증가되는 수치로 연결됩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8% 증가한 6,846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IT 소재에 대한 이익 회복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2세대 전지에 대한 어떤 입김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월까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판매로만 체리 볼트랍니다. GM 볼트. 미국 내 전기차 순위 5위에 지금 마킹이 됐고, 판매량 증가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친환경 시장이 커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가속화되는 선도업체인 LG화학이, 주가가 현재 상에 좀, 저평가됐다는 시각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관과 외원들이 4일 전부터, 좀 매수를 좀 강화하고 있다는 좀 부분을 체크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원들이 매수 진행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벤트로는 뭘 보셔야 되냐면, 르노 삼성, 미니 전기차 르노 삼성, 트위지가, 다음 주부터 출시를 합니다. 국내 출시가 되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예약 판매를 1,500대가 완판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니 전기차 트위지에 대해서 LG화학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GM 전기차에 대해서 5월달부터 출시가 됐고 국내에서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반응하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봉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2주 동안 양봉 2개, 그리고 최근 7일 전에 5일 동안 음봉 5개가 출현하면서 조정 흐름이 있었고요. 이틀 전에 강한 양봉 1개, 2개, 어제까지 2개 출현했습니다. 자, 오늘 눌림목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보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일단 보고 싶고요. 비중의 조절을 보게 되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LG화학 오늘 담는 기준은 한 3%에서 5% 이렇게 담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2%, 3%를 3번에 걸쳐서 조정폭을 이용해서 좀 분할을 매수하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현재까지 가능하고 목표가는 1차로는 저희가 33만 원 보고요. 2차로는 한 36만 원 보는데 평균값 34만 원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손절가 27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 오늘 박남열 부장께서는 대형주 중에 한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주항공인데요. 이거는 저번 주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3분기에 대해서는 여객,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는 화물에 대한 성수기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사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중국 노선의 부진이 좀 있었지만, 동남아나 일본 같은 매출 비중이 총 40%까지 이제 늘리게 되면서, 이제는 좀 계절의 비수기가 없이 실적이 꾸준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좀 분기별의 이익 편차가 줄면서 이제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성수기 이익만을 좀 바라보고 투자 판단을 좀 짧게 볼 수밖에 없었다면 이런 그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사실 LCC의 그 저가 항공 비행기는 지금 안 그래도 그 경쟁 심화가 많이 그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포화 상태 아니냐 이런 우려 같은 경우는 지금 5월에 황금 연휴 때 이미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금 국내 국제선 탑승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점유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런 그 우려 같은 건 좀 불식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름에 성수기를 앞두고 이제 국제선의 노선을 좀 증편 중에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또 저렴한 그 항공 요금의 바탕으로 이제 단거리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데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한가요? 오히려 좀 빠질 때 그 매수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중기적으로는 좀 보시면서 같이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영우 DSP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송동현 팀장님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그 박스권에서 그 8만 원, 9만 원 선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하락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럴 때 차라리 이제 쭉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시는 좀 추천 종목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전문 기업인데 그 사실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었지만 이런 OLED 그 슈퍼사이클의 진입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높았던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아직 시장 기대치에서 좀 밑돌고 있는데 그 올해에도 국내나 중국 같은 대규모 OLED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2, 4분기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기본적인 성장세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왔다 갔다 이런 조정 중도 좀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원가 상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좀 수익성 같은 게 저하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규모가 좀 축소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그 회사의 그 원가 절감 개선의 속도가 붙으면서 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그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이거는 그 아까 그 박남열 부장님도 좀 추천드렸던 2차 전지, 그 LCC 계열의 2차 전지의 그 양극화 물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제 고객사도 좀 다변화를 좀 빠르게 진행 중인 회사인데 그 2차 전지의 이런 업황 호조에 따라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테슬라 뭐 전기차 같은 그 친환경 에너지 같은 특히 지금 뭐 저비용의 고성능 전기차 그 용의 전지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업계를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으시고요. 지금 뭐 그 포스코라든지 그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그 합동해서 한국전지 그 연구조합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지금 중대형의 그 2차 전지 상용화를 기술 개발하는 것을 좀 계속해서 이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 코스모 화학의 이런 매각 중단으로 인해서 이제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1분기 이어서 좀 실적 호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CJ인데요. CJ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사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자회사들이 좀 실적의 부진이 그동안 좀 있었는데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사인 그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승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소비자 심리가 이제 그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그 하반기 쪽에서 실적 성장이 좀 부각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 같은 경우 지금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서 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다고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분도 맛있는 만두라고 좀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상태이고요. 그 CJ ENM 같은 경우도 2분기 그 매출액 시장이 그 컨센서스에는 좀 못 미쳤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은 많이 증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이제 광고라든지 경기 회복 그리고 국내 영화 좀 기대 신작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봉을 앞두고 점진적인 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기대치도 좋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네. 네. 마지막 종목은 테라 세미콘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이제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이나 뭐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현저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가장 많이 보이는 또 아몰레드 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나 그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각 장비별로 지금 뭐 예상을 상회하는 그 매출 증가라든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고점으로 찍으면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신규 투자를 좀 유지를 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신규 투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17년도까지는 좀 종목을 추천하는 회사입니다. 예, 편안한 매매를 지향하시는 류혜진 팀장님의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영호 DSP 같은 경우에는 송 팀장님과도 종목이 겹치는데요.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문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항공우주 문의하신 분 883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가 63,200원 20%시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송 팀장님. 네. 예,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계속적으로 일단 주가 추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가 바닥권을 찍고 이제 상승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우선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그렇게 막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을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아마도 판단을 해야 될 건데,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T50A라서 뭐 여러 가지 수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한미 FTA 관련해서 이제 제협상 관련해서 이제 항공 방산 부분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없어도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급하게 막 빠지거나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로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마식과에 투자를 하면 좀 이제 성장성 있는 다른 포트폴리오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송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하나케미칼 문의하신 분도 계신데요. 봐드릴게요. 687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나케미칼을 32,200원에 사셨어요. 30%를 들고 계시고 지금 소폭의 수익권 내 계신데 오늘 매도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계속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실태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실적이라든지 아직까지 좀 저평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증권사라든지 계속해서 목표가 좀 상승시키고 있고, 그 이익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나오고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화학 관련주로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지금 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매수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7774님께서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사실 상반기 동안 삼성전자만 잘 들고 있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라서 하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송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번 주 후반인가요? 아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건데, 뭐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일단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컨센서스가 대충 예상이 되어 있는데 하회를 하거나 비슷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삼성전자 조정이 조금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주가 추이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인데요. 물론 한국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올라갈 여력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좀 횡보를 겪다가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중소형주로 좀 포트를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지나서 대형주 다시 환매가 올 때쯤 다시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삼성전자 지금은 안 사시는 걸로 송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KT를 볼 텐데 저희가 전일장 특징주로도 분석이 됐었고 류혜진 팀장님께서는 SK텔레콤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KT를 31,950원에 20% 들고 계신 분 0085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KT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그 시장에 대한 상황에 비해서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그 KT 주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극단적인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건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에서 한 20-30% 정도는 더 나실 수 있다. 20% 정도는 보수적으로 좀 나실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KT까지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인사를 드려야겠죠.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하나금융투자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등락이 거듭되고 있고 수급 상황을 보니까 오늘 기관의 매수가 또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요. 사는 종목은 제조업, 대형주 쪽으로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